자,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요건 자신의 성향, 그 개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질문이죠. 반드시 지켜가고자 지금까지 노력했던 도덕적 기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를 어떻게 지켜나가고자 지금까지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힘든 상황들이 자주 찾아오는지, 힘들 때 어떻게 이거를 다 극복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묻는 건데, 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그 계획성과 끈기, 꾸준하게 무언가를 계속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원자의 의지 부분을 평가하려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행동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사실 저는 많이 하는데 실제 실천 능력, 얼마나 계획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 계획 이후에 실천을 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보면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누구나 더 많은 계획들은 세울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유지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본인 다. 그리고 실제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꾸준히 해왔던 그런 본인이 해왔던 노력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의지력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셔라 라는 부분에 일단 적어드렸어요. 그리고 그 어떤 거를 적으셔도 되는데 그 근면하다, 성실하다, 예의 바르다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개인의 가치관이 그 조직 내에서 그 한국관광공사죠. 한국관광공사의 그런 조직 내에 그 중요시하는 핵심 가치와도 일치되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느 기업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신뢰도를 가장 강조를 하거든요. 거의 모든 데가 다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만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랑 나도 생각하는 방향이랑 이런 부분을 어떤 부분이 일치하는지를 체크를 하셔서 꼭 여기다 적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그 2024 경영 목표 그리고 미래 가치 기반 혁신 계획 이런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약속을 하는 거고 실제로 이거를 시행하고자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뭐 어떤 거를 보시더라도 어떤 키워드를 보시더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민과의 신뢰는 빠질 수밖에 빠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적어놨어요. 실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나는 실천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컨셉으로 제가 이 부분을 적어놨는데 한번 잠깐 볼게요. 실제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라는 원칙, 그게 도덕적 가치, 그리고 실제 말보다는 항상 행동을 한다 라는 부분이 이게 신뢰도와 이런 영향을 끼친다 라고 강조를 해놨죠. 그런 부분이랑 그 다음에는 그리고 두 가지를 약간 대비되게 해놨어요. 그리고 과거에 어떠한 계기, 어떠한 성향 때문에 그 제가 힘들었던 그 스스로가 힘들었던 단점에 대한 거를 어떻게 보면 먼저 어필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계획을 다소 무리하게 세우는 경향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지키지 못해서 뒷심부족이다. 그리고 지구력이 약하다라는 평도 받기도 했다. 이 정도인데 하지만 어떤 계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계기 이후로 깨달은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 계기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것 또한 단순히 그냥 그거에 대한 깨달은 부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부분을 깨달았던 부분을 실천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이런 행동들 그 실제로 글로 적어서 어디다가 보고 난 항상 실천한다 라는 부분이랑 그리고 이전에 세웠던 여러 가지 계획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매일매일 계획을 체크를 하고 나는 수행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강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실천 나는 실천한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부분들이 말로만 하지 않고 나는 실천한다 라는 걸 함축해서 실천이라고 표시를 한다고 하면 이게 곧 신뢰도 향상이거든요.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이 부분을 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세부적인 내가 노력했던 과정을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그 실제 아무리 사소한 거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그리고 스스로 본인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습관이다. 그런 게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게 실제로 발판이 되어 그 과거에 재학 시절에 주변 사람들한테 대인관계 면에서도 많은 추천을 받아서 그 과대표 생활도 한 적도 있고 실제로 고객 응대에 대한 부분도 제가 경험을 아르바이트에서 했는데 실제 이 부분이 곧 고객 감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랬을 때 실제 이게 구체화 시켜서 30명이 넘는 그 근무자 중에서도 그 고객들이 평가하는 신뢰도 평판 1위를 계속 유지를 해왔다라고 해서 신뢰도 향상에는 결국 이러한 습관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정리를 해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제 제일 힘들었냐라는 부분을 마지막에 뒀어요. 가끔은 사람이다 보니
이러한 이유로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리고 또 과거에 아르바이트 생활 속에서 가장 힘든 경험, 어차피 묻거든요. 그래서 심한 민원응대 그런 게 다 한 번씩은 겪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겪을 때마다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그리고 실제 이런 감정이나 내가 스스로 이런 나태함과 게으름이 좀 찾아올 때도 어떤 생각 때문에 극복을 했고, 극복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사고, 실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 구성원 자체가 더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셨느냐라는 부분을 각각 여기에 쏙쏙 넣어주신다고 하면은 이것도 무난하게 끝나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 내에서 뭔가 지켰던 해왔던 이런 직장관보다는 위에서는 같이 했던 협업에 대한 부분을 성과의 기준으로 나서 많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물론 그 조직에서 중요한 그런 직업관과 일치되는 그런 부분을 선택하시되, 개인의 성향을 조금 더 비춰주시는 게 전 좋다고 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고 그것은 곧 실천이다 라는 부분을 전 강조를 드리면서, 이 부분 이게 블로그에도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 실제 이 부분을 제가 적어 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요거를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부분 실천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정리를 해주시고 그 에피소드나 아니면 경험들을 쭉 정리를 해보세요. 그럼 금방 마무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4번도 바로 끝나죠? 네, 그럼 마지막에서 다시 뵙겠습니다.